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상기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기체의 성질 및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기체,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기체 자체는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샬 법칙을 만족하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쥬레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이론적인 법칙에 만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최적에 무관하며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도에 관계없이 BLB는 일정하다. 요 내용 그죠? 이런 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기체의 분자 간 인력과 크기도 무시되며 분자 간의 충돌은 완전 탄성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성질인데,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바꿔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법칙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여기서는 지금 이 페이지 보이는 거 세 가지죠. 그러면 보일, 샬, 보이샬. 이게 뭐냐면 보일의 법칙과 샬의 법칙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법칙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먼저 보일의 법칙을 보시면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인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최적,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변화, 압력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T는 일정, 그죠? T는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최적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법칙입니다. 자, 반비례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P1, V1은 P2, V2다. 자, 이거는 뭐냐? 어느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져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력이 2atm짜리가 차지하는 최적이 10L다. 그죠? 근데 얘를 압력을 변화시킨 겁니다. 2atm을 4atm으로. 그랬을 때 몇 리터의 최적을 차지하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P1, V1, 자, P1, V1 같다는 겁니다. 이꼬르 P2, V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20이고, 그죠? 그럼 얘도 20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5. 그죠? 작아졌죠? 얘는 커졌지만 얘는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반비례입니다.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샬의 법칙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마찬가지. 압력과 온도와 압력, 최적 이 세 개 중에서 압력이 일정하다. P 일정.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 T와 V, 온도와 최적입니다.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식을 보시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 그죠? 그러면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커진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최적도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기 대문자 T 요거는 절대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소문자 T라면 이거는 우리가 섭씨 온도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대문자 T는 절대 온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한번 보죠. 자, 20도짜리 그죠? 최적 10L다. 그럼 얘를 40도로 변환시켰을 때 몇 리터가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절대 온도. 자, 273분의 20 플러스 20분의 10L. 그죠? 그 다음에 273 플러스 40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요거 증가한 만큼 비례해서 얘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꼬르 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273이 들어가서 계산하기가 여러분들 좀 복잡한데 요걸 빼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20분의 10 40분의 x 그죠? 그러면 나오죠?
얼마입니까, 이거는? 5죠, 5. 이거 5가 되려고 하면 얼마예요? 계산이 됩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늘어난 만큼 얘가 그러면 20이 되죠. 그죠? 요게 2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물론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단순하게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절대 온도로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거기에 비례해서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비례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법칙은 반비례, 보일러 법칙은 비례. 그 다음에 보일샤 법칙은 이 두 개를 합쳐놨으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보세요. 식을 보면 P1, V1, T1분의 V1. 그럼 V가 공통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최적은 압력의 반비례하고, 압력의 반비례하는 거는 보일러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 샤르 법칙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다. 그래서 식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T1, 그죠? 절대 온도는 최적은 절대 온도의 비례, 압력의 반비례.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 식은 어차피 요거하고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T, 그죠? T1분의 뭐예요? V는 공통이잖아요, 그죠? P1, V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T2분의 P2분의 V2 이렇게, 그죠? 이게 보일샬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일샬 법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만약에 압력을 안 줬다 그러면 압력을 빼고 또는 그냥 1 동일한 값을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도 만약에 온도를 안 줬다 그러면 이거 273 이렇게 공통을 주든지 아니면 그냥 뭐 그죠? 이걸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보일샬 법칙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요 내용을 그죠? 풀어서 맞는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 보기 1, 2, 3, 4 이렇게 해서 요걸 말을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 자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자, 온도, 압력,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온도, 압력, 부피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상관관계가 서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기체 우리가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보시면은 자, 1몰일 때와 n몰일 때, 그죠? 개수가 한 개일 때와 여러 개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PV는 RT, 그죠? PV는 RT. 자, 여기 보시면 기호상으로 보면 P는 압력이고 T는 절대 온도, R은 기체 상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M은 분자량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기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N은 몰수입니다. 그죠? 몇 몰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 상수는 여기 보시면 0.082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기본 조건에서 우리가 대입을 해서 그래서 P는 1atm일 때 V는 최적은 그때의 최적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이상기체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1몰당 최적은 22.4리터로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적을 22.4를 집어넣고요. 온도는 뭐 0도씨 1기압일 때 표준 상태입니다. 0도씨 1기압 상태. 그래서 273.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0.08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082, 상수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물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요 기호를 보시게 되면, 요 조건에서 0.08입니다. 그죠? 물론 조건이 틀려지면 값이 약간 단위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 기능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요. 0.082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은 뭐냐면 이제 몰수를 갖다가 문제상에서 보면 뭐 산소 몇 리터를 줬다, 몇 킬로를 줬다 이렇게 중량을 줍니다. 몇 킬로를 줬다. 그러면 그걸 뭐예요? 몰수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을 그죠? 이렇게 M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M분의 W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산소 O2 앞에서 우리 보면 O2는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O가 16이죠. 이게 두 개 있으니까 32예요. 그죠? 그러면 기준값이 뭐예요? 1몰의 분자량 32g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소를 64g을 줬다.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럼 2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몰, 요거 2몰의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상에서
기체의 분자량을 주어졌을 때 기준 분자량으로 가지고 몇 몰이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자, 27도씨 일기압하에서 메탄가스 80g이 차지하는 부피는 몇 리터인가? 그죠? 그래서 지금 기본 조건 자체가 온도, 압력, 그죠? 그 다음에 메탄가스 80g, 가스의 중량이 나왔죠? 부피를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압력은 1, 그 다음에 V는 최적, 모르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주고요. 그 다음에 몰수, 그죠? 몰수. 그러면 메탄은 CH4죠. 그죠?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12에 4, 16g입니다. 그죠? 그럼 80g을 16g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RT, R은 기체상수 0.082, 그 다음에 T, 절대온도입니다. 273 플러스 27도. 이렇게 해서 최적을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뭐 최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분자량도 요 중량, 가스의 중량 이것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건 자체가 주어지면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문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요 식 자체를 그죠?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요 식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산기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산기체 앞에서는 보면 뭐예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다. 분자 간 인력이 작다. 분자 크기는 작다. 비열이 작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그렇죠? 4번. 비열이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정한 비열을 가진다. 앞에서 보면 일정한 비열비, 온도에 관계없이 비열비는 일정하다 이랬습니다. 그죠? 어차피 비열비 자체가죠. 비열값이죠. 그죠?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가스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산기체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고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기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인력이나 이런 게 부피나 인력이 무시가 됐습니다. 그죠? 이산기체는. 그죠? 왜? 이산기체 방정식의 성질을 한번 보세요. 기체의 분자 간 인력과 크기는 무시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무시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 부피나 인력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PV는 RT죠. PV는 RT. 그러니까 PV는 RT입니다. RT인데 P 조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력을 보정해 주는 겁니다. 인력을 보정해 주고 마찬가지 최적 부피를 보정을 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보정을 해 줘서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N몰일 때는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요거는 이제 보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기능사에서는 요걸 가지고 뭐 식을 활용하고 이런 문제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 정도만 살짝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가스의 성질. 먼저 돌턴의 분압 법칙입니다. 분압 압력이 나뉘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혼합기체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의 합과 같다. 그죠? 어떤 용기에 뭐 가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뭐 산소가, 질소가 있고, 뭐 산소가 있다. 라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체 압력은 뭐예요? 이 압력과 이 압력을 더한 압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압법칙 자체는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을 더한 겁니다. 마찬가지 분적 법칙, 이건 최적이죠. 그래서 각 성분 기체의 부피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성분 기체의 부피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가 나온다. 그래서 분압 법칙, 분적 법칙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그죠? 전체 압력을 구하는 것이다. 자, 요거 보시면은 뭐예요? 보일러 법칙, 그죠? P1, V1은 P2, V2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 응용을 해서 보시면은 그죠? 전체 압력과 최적, 전체 압력과 최적은 뭐예요?
1번 기체의 압력과 최적 곱한 거, 그 다음에 2번 기체의 압력과 최적 곱한 것은 전체의 압력과 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있으니까 P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V가 넘어와서 나누어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압. 분압은 전압에서, 전체 압력에서 차지하는 그 성분의 몰수. 그죠? 요거의 압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로 하게 되면 전체 몰수 중에서 차지하는 몰.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몰이 들어가 있는데 산소가 뭐 2몰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10 중에서 2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 비율로서 전체 압력으로 계산을 해주면 분압이 나온다. 마찬가지 전 부피로 계산을 했을 때 또는 분자수로 계산했을 때 주어지는 조건이 몰수냐 부피냐 분자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게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식을 그냥 그대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식을 가지고 물론 계산하는 게 거의 뭐 나오진 않지만 그냥 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 자체를 그대로 한번 봐두시고 식을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르 샤틸리의 법칙, 폭발 한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뭐 가연성 가스가 있다. 그러면 아세틸렌이 있고 뭐 프로판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각각의 폭발 범위가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 혼합가스 전체의 폭발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L분의 100이죠. L은 폭발 한계치. L분의 100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L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L1분의 V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폭발 한계치. 그러면 하한이면 하한, 상한이면 상한 그 값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차지하고 얘 상한이냐 하한이냐 그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부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그럼 상한과 하한을 구할 때 혼합기체의 폭발 한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설명하는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기체 1몰의 최적은 같은 온도 T, 같은 압력에서 모두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몰의 최적은 그죠? 기체 1몰에 차지하는 최적은 22.4리터로 동일합니다. 이게 뭐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 보시면 모든 기체 1몰의 최적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모두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턴은 아까 분압 법칙이라고 얘기했고요. 헨리의 법칙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물에 우리가 소금을 녹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용해도, 그죠? 용해도에 관련된 법칙이고, 헤스의 법칙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반응열은 그 시작과 끝 상태에서만 결정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 관계된 법칙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계산해서 우리가 연소식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0도씨 2기압에서 1리터의 산소와 0도씨 3기압에서 2리터의 질소를 혼합하여 2리터로 하면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가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식을 뭘 쓰느냐 이걸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문제를 보고 어떤 식에 대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0도씨 2기압 온도와 그죠? 압력 0도씨 3기압 0도씨는 같네요. 그럼 필요 없어요. 그죠? 똑같은 조건이니까 2기압하에서 1리터 3기압하에서 2리터 그럼 압력과 최적이 나오죠. PV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2기압 1리터 그죠? 그 다음에 3기압 2리터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2기압 1리터 그 다음에 3기압 2리터 그 다음에 조건을 보니까 요 두 개를 혼합해서 2리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혼합을 했어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2리터가 나왔습니다. P는 얼마? 모른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돌턴의 분압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 자체가 우리가 뭐 이거하고 비슷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일러 법칙 이런 거 보면 보일러 법칙은 가스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뭐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온 겁니다. 그죠? 아까 보일러 법칙은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은 조건, 요걸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혼합기체. 그죠? 혼합기체. 그럼 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혼합을 해서 얘하고 같은 조건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돌턴의 분합의 법칙이다.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